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외국인이 일반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받아 소비세를 돌려받는 것을 사후면세랍니다.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서문시장에 사후면세점을 시작했는데 찾는 사람이 적어 우여곡절 끝에 결국 대구시 예산만 축내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명품 프라자 건물 3층에 있는 사후면세점입니다. 대구 경북 업체가 만든 화장품부터 양령시 한약재, 청도 감와인 등 지역 특산품과 의류와 장신구까지 갖췄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사면 우리나라를 떠날 때 6%가량의 세금을 공항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내국인도 이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루 평균 손님이 30명에 불과합니다. 한 달 평균 매출 1,200만 원에 월 수익금이 240만 원에 그치다 보니 임대료 500만 원, 관리비 250만 원, 판매원 2명에 월급 400만 원을 주고 나면 매달 900만 원 적자입니다. 국비와 시비 3억 원가량으로 만든 뒤 처음엔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맡았지만 10달 만인 지난해 3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전통시장진흥재단이 지난해 12월 위탁받아 다시 문을 열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자 대구시가 1년 동안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에서도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에 그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그 관광 쪽하고 연계해서 좀 미칠 만한 노력을 했지만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서문시장 한 복판 건물, 그것도 3층에 위치해 자리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시작했지만 문을 열자마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단체 관광 제한으로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3년 동안 계획한 전통시장 육성 사업의 하나여서 사업 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말이면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납고 건설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해병대가 지난달 29일 주민들도 모르게 제1항공대대를 창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수십여 년 동안 소음 등의 환경 민원으로 피해를 본 만큼 군의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가 항공단 창설을 위한 첫걸음으로 1사단과 2사단 항공대를 해체하고 해병대 1사단에 제1항공대대를 창설했습니다. 해병대는 2021년까지 동해면 포항공항에 헬기 이착륙장과 경납고, 정비시설을 만들어 20여 대의 상륙기동 헬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뒤늦게 언론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문제래요. 약한 사람 못 살아요. 못 살 시끄러봐. 돈이 말서야 이리 뱉었다고 시내로 나가던데 하지요. 지난 1월 포항에서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 인수식을 개최하며 대대적으로 항공단 창설 계획을 알리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해병대는 올해 초부터 경납고 건설 등 항공단 창설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헬기 소음 때문에도 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더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여기 있다가 떠나죠. 그리고 여기 동네 자체에 상권도 형성이 안 되고, 그리고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시내에 비하면 여기는 집값도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은 해병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이거 경납고는 있어야 될 판이고,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주민이 있는 거지 나라 없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세우더라도 조금 이렇게 동해면에 상권이 좀 살아오를 수 있고 주변에 인구가 좀 이동해갖고 들어오거나 정말 해병대에 관사라도 지어지거나. 해병대는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지역 주민과 항공소음 관련 민간군 협의체를 발족하여 상생의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공대대 창설은 공직이동 해병대의 출발점으로서 국민의 해병대, 국민과 함께하는 해병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지만 찬성과 반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정치권에서는 군부대와 공항 이전 공약까지 거론되는 등 해병대의 항공단 창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카카오티 블루가 오늘부터 대구에서 정식 운행하는 가운데 택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40여 개 법인 택시 회사로 구성된 DGT 모빌리티는
카카오티와 운송 가맹 사업 제휴를 맺고 오늘부터 정식으로 카카오티 블루를 운행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주변에 이용 가능한 차량이 자동 배차되는 서비스로 많게는 1,000원의 호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전국 택시노조 대구지부는 DGT 모빌리티가 운전기사를 선별하고 강제 배차하는 등 택시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업 부진 등으로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에서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는 42곳으로 개업한 27곳에 비해 많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폐업한 곳은 430곳으로 새로 문을 연 데보다 70여 곳 많습니다. 대구의 공인중개사도 지난 10월 문 닫은 곳이 52군데로 개업한 50곳보다 많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월부터 조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북 지역의 불법 폐기물 발생량은 28만 9천 톤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법 폐기물 처리율은 31.8%에 그쳐 전국 평균 처리율 60.3%의 절반에 머물렀습니다.